네, 들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이 3.1운동의 기획자였다라는 우리 최근의 주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최근 주장이 정말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제가 아는 요 분야의 각종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잠정적인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1운동은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과는 직접 관련이 없었다라고들 이해를 했었는데 최근에 몇몇 분들이 예컨대 뉴데일리 회장으로 계시는 인보길 선생, 또 우리 전광훈 목사, 이런 분들이 이제 전광훈 목사는 기독교 쪽이고 인보길 회장은 조선일보 출신의 언론인이시죠. 근데 이런 분들이 몇몇 근거를 이제 대면서 이러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3.1운동의 기획자였다라는 설을 제기하고 있어요. 저는 한편으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직접적인 100%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다. 다만 가설로 우리가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또 역사적인 자료들을 계속 찾아보면은 그 가설이 사실일 수도 있다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우선 두 가지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천 김성수 의 사상과 일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과 이명신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측근이면서 옛날에 장관도 했었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또 중앙대학교를 세운 분이죠. 이분의 회고록이 있습니다. 승당 이명신의 나의 40년 투쟁사 라는 회고록이 있어요. 이 두 회고록에 보면은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를 배경으로 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내로 전달이 됐다 라는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희승이 쓴 인천 김성수의 사상과 일화, 동아일보사가 1985년에 낸 책의 123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918년 12월 어느 날, 그러니까 3.1운동 직전이죠. 워싱턴에서 재미 동포들과 구국운동을 하고 있던 운왕 이승만이 밀사를 보내었다.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론의 원칙이 정식으로 제출될 이번 강화회의라 하면 파리 강화회의를 말하는 거죠. 이용하여 한민족의 노예 생활을 호소하고 자주권을 회복시켜야 한다. 미국에 있는 동지들도 이 구국운동을 추진시키고 있으니 국내에서도 이에 호응해주기 바란다. 그런 내용의 밀서를 휴대하고 있었다. 인촌, 고하, 기당 세 사람은 이제야말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중략해서 당장 묘안이 없었다. 거국적인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해야 된다는 목표는 설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분이 말하자면 중앙학교에 모여서 천도교를 중심으로 기독교 불교 세력을 결합시켜서 3.1운동을 하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승만 대통령이 3.1운동의 배후 조정 기획자였다라는 이제 설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명신의 이제 회고록인데, 이명신의 회고록은 승당 이명신의 나의 40년 투쟁사 민지사라는 데서 2008년에 나온 책인데 121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하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 박사로부터 한 메시지를 받았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위하여 14조문을 선언하였다. 그중 한 조문이 민족 자결권이다. 여러분은 이 조문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야만 된다. 여러분의 의사표시가 국제적으로 알려져야만 한다. 윌슨 대통령은 확실히 여러분을 돌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문헌이 이명신이 쓴 회고록과 인천 김성수에 관한 회고록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부터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발표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것이 발표되면은 우리 같은 약소민족이 일본이라는 강대국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때 민족 자결을 주장하는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일종의 어떤 행동을 해서 그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도 독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승만으로부터 두 사람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그런 이승만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받았다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이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제 여러 가지 살을 붙이는 얘기들이 있는데, 예컨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가 되잖아요. 한성 감옥에서. 그다음부터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방식으로 미국식 대통령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식 민주주의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 3.1운동의 기독교 세력은 이승만의 기독교적인 전통, 기독교적인 어떤 회심을 적극 수용해서 3.1운동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3.1운동의 원인이 된 동경유학생 28 독립선언문이 있습니다. 28 독립선언문은 동경유학생들이 동경에 있는 한인들 YMCA 조직에서 주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YMCA 조직이라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도 그 활동을 잠시 왕성하게 했었고, 또 하와이에 가서는 하와이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YMCA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예컨대 우리 소개도 좀 드렸지만 그 존 모트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그 기독교 계통의 종교 지도자가 있는데, 그 모트와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모트가 쓴 전도에 관한 책도 번역을 하고 했는데, 그런 모트와의 관련, 기독교와의 관련을 통해서 동경유학생을 통해서 YMC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우리나라 다른 종교들 천도교 불교하고 연합이 돼서 3.1운동이 벌어졌다 하는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3.1운동의 배우 실력자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그 위임통치 청원이라는 게 이제 시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이제 우드로 윌슨한테 위임통치를 청원을 해요. 그 위임통치 청원의 내용은, 시점은 3.1운동 직전입니다. 2월 말에 정한경과 이승만이 문서를 만들어서, 물론 그 문서를 만드는 과정에는 안창호하고도 협력을 합니다. 안창호가 개입을 하고 해서 문서를 만들어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을 해요. 그 제출한 문서의 내용은 조선을 일본의 통치로부터 분리해서 강대국이 잠정적으로 일정한 기간 통치를 해달라. 그 전제 조건으로는 장차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런 위임 통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이 위임 통치 청원, 만다토리, 이 부분과 이제 3.1운동 배후설을 연결을 지으면, 이승만 대통령은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는 게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것을 내다본 것은 틀림없고, 그랬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일본의 통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자 하는 생각을 하면서 파리 강화에 본인이 직접 가려고 그러죠. 그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안창호 이런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줘서 이승만 당신이 가서 그 얘기를 해라. 근데 이제 여권도 발급을 못 받고 여러 가지 사정이 허락지라서 직접 못 갑니다. 못 가면서 같은 회의에 김기식은 가요. 김기식 가서 이승만하고 같은 위임통치 청원을 파리 강화에 가서 김기식이 합니다. 그러니까 김기식이나 이승만이나 뭐 그 당시 안창호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일본의 직접적인 통치를 벗어나는 방법으로는 위임통치 청원이라는 것도 좋은 방략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 좋은 방략은 어떤 시점에 필요하냐? 지금 윌슨이 저런 주장을 할 때 우리가 일본의 어떤 종주국으로서부터 이렇게 피해서 다른 강대국들이 잠시 위임 통치를 한 다음에 앞으로 완전한 독립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승만의 3.1운동을 배후해서, 그러니까 이승만이 3월 1일 날 그것을 해라 라고 얘기한 적은 없겠지만,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조선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그거는 아시다시피 백오인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YMCA 활동하면서 일본이 기독교를 엄청 탄압을 하고, 그 탄압한 것 때문에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까지 쓰면서 이제 그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일본과 싸우는 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라는 국제정세의 새로운 변화가 생기니까 우리가 적극 활용하자. 그 한편으로는 위임통치 청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의 기독교 세력이 독립운동을 해라. 이명신과 누굽니까? 김성수한테 직접 그런 이제 메시지도 보내고 하는 것이 다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그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이때가 이제 3.1운동이 벌어질 때입니다. 3.1운동이 벌어지는데 3.1운동의 결과로 세계 각처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그 임시정부마다 이승만 대통령을 최고 수반 혹은 뭐 두 번째 수반으로 다 모셔요. 그러다 통합된 임시정부의 또 최고 수반으로 모십니다. 그러면 3.1운동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 일이 없는 이승만 대통령을 왜 세계 각지에 있는 다른 임시정부들이 다 공통으로 이승만을 모실까? 그래서 결국에는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까지 의정원이 결의를 해서 추대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3.1운동과 이승만이 전혀 관련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관련이 있는데 큰 배경에서는 분명히 작용을 한 것은 틀림없고, 다만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느냐 하는 것은 이명신과 인천, 김성수의 회고록에서는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정황 증거들은 관련이 굉장히 많으니까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건데, 실제 그런 밀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사료로 남아있느냐? 그건 없고, 밀서를 본 사람들의 회고록이 지금 나온 거죠. 이 정도 상황인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